스튜디오 업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임스 클리어가 지었고 이한이가 옮긴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지은이 제임스 클리어는 미국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재능으로 촉망받는 야구선수였던 그는 훈련 중 얼굴뼈가 30조각이 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야구에 인생을 걸었던 그에게 이 사건은 사망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 대신 매일 1%씩의 성장을 목표로 일상의 작은 성공들을 이뤄나갔습니다. 6년 후 꾸준한 노력 끝에 그는 대학 최고 남자 선수로 선정되었고 ESPN 전미 대학 대표 선수로도 선출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자신을 인생의 나락에서 구해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리는 최고의 자기 개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포춘 500 기업들에서 앞다투어 초빙하는 명연사이며 NFL, NBA, MLB에서 활동하는 세계적 운동 선수들을 코칭해주고 있습니다. 또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의 IT 기업은 물론이고 아이비리그 대학들까지 강연을 나가는데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초청받아 선보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관한 강연은 지금까지 온라인에서 크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학습 사이트 습관 아카데미를 설립해 누구나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지금도 미국 전역에서부터 유럽, 아시아까지 전 세계를 여행하며 좋은 습관이 주는 인생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 많은 기대가 되시죠? 이 책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좋은 영감을 줄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책은 소장하셔서 여러 번 읽어보실 걸 권유해드려요. 좋은 책을 스튜디오 업나잇을 통해서 많이 접하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새로운 삶의 시작. 고등학교 2학년의 마지막 날이었다. 어디선가 날아온 야구방망이가 퍽하고 내 얼굴을 강타했다. 같은 반 친구가 휘두르다가 손에서 미끄러진 방망이가 허공을 가로질러 곧장 내 미간으로 날아든 것이다. 그 순간의 기억은 없다. 얼굴이 박살나고 코가 부서졌다. 두개골 안에 뇌 조직이 흔들리고 순식간에 부풀어 올랐다. 0.1초 만에 코가 깨지고 두개골 몇 군데에 금이 갔으며 안와 두 곳이 다 함몰되었다. 눈을 떠보니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움을 청하러 달려가는 사람도 어렴풋이 보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옷에 붉은 자국이 점점이 찍혀 있었다. 하나이가 벗어 건네준 셔츠로 코에서 쏟아져 나오는 피를 틀어막았다. 얼떨떨하고 어리둥절했다. 그때만 해도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선생님과 함께 운동장을 지나고 언덕을 내려가 양호실로 향했다. 알 수 없는 손들이 내 옆에서 나를 붙잡고 일으켰다. 우리의 걸음은 느렸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런 상황에서 1분 1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양호실에 도착하자 양호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올해가 몇 년이지? 1998년이요. 실은 2002년이었다. 지금 대통령이 누구지? 빌 클린턴이요. 대통령은 조지 W. 부시였다. 어머니 성함이 뭐지? 잠시 생각이 멈췄다. 패티. 무심코 입에서 한 이름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이걸 기억해내는데 10초나 걸렸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 이것이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질문이다. 뇌가 빠르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고 앰뷸런스가 도착하기 전에 의식을 잃었다. 나는 학교에서 지역 병원으로 실려갔다.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신체 기능은 정지하기 시작했다. 침을 삼키고 호흡하는 것 같은 기초적인 움직임도 힘들어졌다. 그리고 곧 심정지가 왔다. 내 호흡은 완전히 정지했다. 의사가 황급히 내게 인공호흡기를 씌웠다. 그리고 지역 병원에서 다를 수 없는 환자라고 판단하고는 나를 신시너티의 큰 병원으로 보낼 헬리콥터를 불렀다. 나는 응급실 안에서 실려 나와 헬리콥터로 옮겨졌다. 환자 이송용 침대가 울퉁불퉁한 보도를 가로질러 가는 동안 간호사가 내 가슴을 손으로 누르며 심폐소생술을 계속했다. 막 병원에 도착한 어머니가 헬리콥터에 올라 내 옆에 앉았다. 어머니는 신시너티로 가는 내내 의식도 없고 자가 호흡도 불가능한 아들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아버지는 집에 가서 동생들에게 내 상황을 전했다.
다행히도 다음날 아침에 호흡이 돌아왔다. 의사들은 내가 곧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거라며 부모님을 안심시켰다. 그들의 말처럼 나는 의식을 곧 되찾았다. 하지만 후각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고 바로 검사에 들어갔다. 간호사는 내게 코를 풀어보라고 하면서 사과 주스팩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게 했다. 후각은 돌아와 있었다. 그러나 코를 풀자 콧바람이 금이 간 눈구멍을 통과해 왼쪽 눈으로 나왔다. 눈꺼풀이 간신히 막아주어 안구가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았을 뿐 콧바람에 시신경이 뇌까지 딸려 올라갔다. 안과 의사는 공기가 유입되면서 눈알이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갈 거라고 말했지만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하지 못했다. 일주일 뒤로 수술 일정이 잡혔고 그동안 추가적으로 몇 가지 치료를 받았다. 마치 격렬한 권투 시합으로 만신창이가 된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퇴원하는 날이 되었다. 나는 코가 부러지고 얼굴뼈에 수십 개의 금이 갔으며 왼쪽 눈은 튀어나온 채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한 달 동안 무척이나 힘이 들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정지된 기분이었다. 몇 주 동안은 초점이 겹쳐 보였는데 어떤 물건도 똑바로 보이지 않았다. 한 달 이상 그런 상태가 이어지다가 눈알은 제자리를 찾아 돌아갔다. 하지만 다시 차를 몰 수 있게 되기까지는 8개월이 걸렸고 그동안 경련과 시야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똑바로 걷기 같은 기초 운동을 반복해야 했다. 나는 우울해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종종 침울해지고 낙담했다. 1년 후 야구장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내가 얼마나 그곳에서 멀어져 버렸는지 깨달았다. 고통이 몰려왔다. 그때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구였다. 아버지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마이너리그 선수였다. 내 꿈도 아버지와 같은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다. 나는 몇 달 동안 재활 훈련을 하면서 다시 야구장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야구장 복귀는 순탄치 않았다. 시즌 중이었고 나는 1군에서 제외된 2군 선수였다. 2군 팀에서도 후보로 밀려났다. 나는 4살 때 야구를 시작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선수가 후보로 밀려난 것은 큰 굴욕이다.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나는 차 안에 앉아 펑펑 울면서 미친 듯이 라디오 채널을 돌려댔다. 절망으로 1년을 보낸 뒤 3학년이 되어 가까스로 1군에 들어갔지만 후보 선수였기 때문에 경기는 거의 뛰지 못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상황이 나아진다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부상을 당하고 나서 2년 후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다. 고등학교 졸업 후 데니슨 대학교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이때 알게 되었다.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지 말이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지은이 제임스 클리어가 실제로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깨달은 것들을 쓴 책이라서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주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모였는지,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했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편에 이어서 조금 더 읽어볼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